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어 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까지 확대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후방이자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르비우와 루츠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했고 폴란드는 코앞에 다가온 러시아의 공격에 치를 떨면서 국경 수비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일원인 폴란드 국경까지 공격하자 미국과 유럽도 긴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과 인근 지역에 공습을 퍼부은 바로 그날,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게 보란듯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날은 1920년 폴란드가 러시아의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폴란드의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퍼레이드에 장병 2,000여 명, 외국산 무기 200여 대, 항공기 92대를 동원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9 자주포도 시내를 훑었고 FA-50 전투기도 폴란드의 미그-29와 편대를 이루어 유럽 첫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를 빛낸 것은 바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 곡사포 등 K 무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는 FA-50 전투기까지 날고 있었으니 이날 열병식은 사실상 한국산 무기 퍼레이드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의 백미는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브럼스,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드와 함께 한국산 K2 전차가 시내를 행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17조 원 규모의 무기를 계약한 큰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비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아무도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벨라루스 국경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식을 보도하면서 독일 언론은 속 좁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언론 DW에서 폴란드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보도했는데 보도 영상을 보면 내내 독일산 탱크만 보여줍니다. 외국산 무기 중에는 어쩌다 미국 에이브람스 정도만 비춰줄 뿐 퍼레이드 대부분을 차지했던 한국의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의 분량은 작정한 듯 편집해버렸습니다. 얼마 전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독일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7월 27일 한국의 궤도 장갑차 레드백은 호주 정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 9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오른 지 무려 4년 만에 따낸 결실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인지 독일은 한국산 무기들은 의도적이라 할 만큼 거의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무기를 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독일의 이러한 대응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무기들을 집중 조명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언론들은 폴란드 국군의 날 영상을 보도하면서 미국산 에이브럼스,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라며 한국산 무기들을 미국 에이브럼스와 함께 소개했고 오히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로 화면을 꽉 채워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방산 분야에서 독일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티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탱크나 자동차 하면 독일을 쳐줬는데 최근 한국의 K2 전차에 독일의 자존심이 제대로 긁혔나 보다. 방산이 독일을 이기는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확전 분위기를 감지한 폴란드는 이미 유사시 한국산 전차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8월 14일 폴란드 국방부는 트위터로 한국 K9의 차체와 자국산 보르숙 보병 전투차의 포탑을 결합한 중보병 전투장갑차 CG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투장갑차의 포탑은 부시마스터 30mm 포와 7.62mm 동축 기관총,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차는 차체 길이 7.6m, 무게 28톤으로 폴란드가 개발 양산하려는 보르숙보다 더 큽니다. 폴란드 HSW사가 K9 차체를 라이센스 생산해 이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탑승 인원은 8에서 9명으로 보르숙이 6명보다 많고 보르숙과 달리 수상 도하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올해 초 레드백 현장 운용 테스트를 해보고 폴란드 쪽 운용자들은 레드백의 성능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지만 가격 등 몇 가지 문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폴란드 중보병 전투장갑차는 K9 차체로 가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폴란드 육군이 야전에서 운용하며 가장 만족하는 자국산 무기는 150mm 크랩 자주포입니다.
자국산이라고는 하지만 포탑은 영국의 AS90 기술을 가져왔고 차체는 영국 기술에 만족하지 못해 결국 한국 K9 차체를 도입해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종 자주포가 폴란드 육군이 가장 만족하는 자국산 무기 체계가 되어 있을 만큼 튼튼하다고 합니다. 크랩 자주포의 성공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신뢰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레드백 역시 폴란드가 무척이나 갖고 싶어 했던 무기입니다. 레드백 운용 테스트를 했던 폴란드의 대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은 360도 증강현실 외부 관측장치 아이언 비전이 정말 마음에 들고 자신들이 운용 중인 BMP보다 40년은 앞선 보병 전투 장갑차다. 폴란드는 결국 HSW사를 통해 K9 차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산 무기도 이제 충분히 라이센스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한국산 K9 차체에 자국산 보르숙 포탑을 결합한 장갑차를 공개하며 자국산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 수출한 FA50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FA50은 유럽 하늘에서 첫 비행을 하며 국산 항공기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FA50 GF1호기와 2호기가 바르샤바 상공을 비행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날 FA50 GF는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안정적인 비행을 통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상공을 날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행사에 참여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 2구와 편대로 등장해 함께 비행한 후 미그 전투기와 편대를 이탈하며 자연스럽게 FA50으로 교체되어 그 의미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향해 폴란드가 예전의 폴란드가 아니라는 듯 폴란드군은 최신 무기체계를 통한 군 현대화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고 FA50을 수출한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폴란드 신속 납품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방위사업청 한국 공군에 감사드린다. FA50이 폴란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폴란드 국군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FA50의 폴란드 첫 비행은 과거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전투기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공격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한국에 자국 조종사를 파견해 FA50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운용하려고 열정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초 우리 공군은 FA5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을 받아 11주간 국산 전술 입문기 TA50을 통해 실전 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입문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FA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비행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이번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성공적인 비행을 통해 폴란드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FA50 GF 3, 4호기도 9월 중 폴란드로 넘어가 납품을 준비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총 12대가 우선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번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수놓은 K방산의 모습은 한국이 세계 9위의 무기 수출이자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곳도 아니고 유럽 한복판에서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